은퇴 후의 삶은 마치 새로운 출발점처럼 들리지만 많은 50대와 60대에게는 오히려 삶의 무게가 더 크게 다가오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회사에서는 퇴직 축하를 이야기하지만 집에서는 점점 작아지는 내 자리가 느껴질 때 가족과의 관계는 생각보다 더 복잡해지고 홀로 방 안에 갇힌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가장으로 살아오며 모든 걸 바쳤던 시간이 지나고 나니 과연 나는 가족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라는 질문이 가슴을 치고 들어옵니다. 은퇴 후 가장으로서의 무게는 내려놨지만 남겨진 건 가족의 냉랭한 시선과 나를 외면하는 듯한 공기라면 과연 어디서부터 문제였던 걸까요? 은퇴 후 투명 인간이 된 아버지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은퇴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으로 들리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신이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을 느끼는 은퇴 아버지들은 이 상황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돌아보며 깊은 상실감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은 은퇴 후 가족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사례 3가지를 통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례 1. 회사에서는 영웅, 집에서는 잉여. 김 씨는 35년 동안 대기업에서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자부심 하나로 달려왔지만 정작 은퇴 후 그는 가족과 대화조차 하지 않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머무는 그에게 아내는 거실 좀 비워줘. 청소해야 하잖아 라고 핀잔을 주고 아들은 아빠는 왜 TV만 보고 있어? 라며 짜증 섞인 말을 합니다. 김 씨는 회사에서는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집에서는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사례는 의외로 흔합니다. 은퇴 후에는 가족과의 관계가 새롭게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는 자기만족이 오히려 가족과 소통하지 않고 멀어지게 만들었던 건 아닐까요? 김 씨의 경우 퇴직 전에는 주말에나 얼굴을 보던 아내와 자녀들이 이제는 매일 부딪히며 갈등이 커진 것입니다. 해결책 가족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가장의 역할을 내려놓고 가족 구성원으로서 공감을 나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김 씨는 최근 아내와 함께 요리 교실을 다니기 시작하며 관계를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례 2. 아들의 마음을 닫게 한 무의식적 비교. 정 씨는 은퇴 후 성공한 인생이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의 관계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진 그는 무심코 아들에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너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니? 내 나이 때는 집도 사고 자녀도 키웠는데라는 말이 아들에게는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정 씨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기준으로 아들을 평가하며 아들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충고라고 여겼던 말들이 아들에게는 비난으로 들린 것이죠. 정 씨는 나는 잘 살았고 너도 나처럼 돼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비교가 문제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해결책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무조건적인 지지가 중요합니다. 정 씨는 지금 아들과 함께 농구를 하며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취미를 존중하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가르침이 아니라 공감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례 3. 사랑의 방식이 문제였던 아버지. 박 씨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정작 그를 가족에게 무관심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경제적 지원으로만 표현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다닐 때는 학비를 대며 아내에게는 매달 생활비를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족의 고민이나 일상적인 이야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죠. 은퇴 후에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며 그의 무관심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어릴 적 받았던 경제적 지원보다는 지금 필요한 대화와 관심을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씨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가족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 라는 억울함을 느꼈지만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해결책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진심 어린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 씨는 최근 가족과 캠핑을 다니며 대화를 나누고 추억을 쌓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가족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일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투명 인간에서 가족의 중심으로. 은퇴 후 가족 관계가 흔들리는 문제는 결코 개인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온 시간이 결국에는 가족과의 소통 단절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통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가족의 사랑을 되찾는 노력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는 작은 시도부터 시작해보세요. 은퇴 후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법 전문가가 알려주는 실질적인 조언. 은퇴는 인생의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달콤하기보다는 가족과의 관계 단절, 소외감, 그리고 점점 작아지는 존재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 가족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되찾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심리학적 관점과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1. 은퇴는 가족 관계의 재설정이다. 은퇴 전의 아버지와 은퇴 후의 아버지는 전혀 다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이었던 시절에는 가장이라는 역할이 중심이었지만 은퇴 후에는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은퇴자들이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는 생각에 갇혀 관계를 재설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가족 내에서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세요. 예를 들어 과거에는 생계를 책임지는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집안 분위기를 밝히는 사람이나 지혜를 공유하는 사람처럼 감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역할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가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2. 대화는 무조건 지적이 아닌 공감으로. 많은 아버지들이 은퇴 후 자녀와의 대화에서 무의식적으로 훈계나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자녀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뿐 아니라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관여하거나 과거의 경험을 기준으로 충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입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식의 공감 섞인 반응을 우선적으로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 자녀가 회사에서 힘든 일을 털어놓는다면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기보다 내가 회사 다닐 때도 힘들었는데 너도 많이 애쓰고 있구나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3. 가족과 함께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라.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혼자 보내거나 무의미하게 소비한다면 가족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작하면 관계의 질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사례. 한 은퇴자는 아내와 함께 주말마다 동네 농장에서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뭐하러 이런 걸 해? 라고 하던 아내도 점차 흥미를 느끼며 함께 즐기게 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이들과도 1년에 한두 번 가족 캠핑을 가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해 보세요. 요리, 등산, 여행, 심지어는 가족 영화, 감상이나 보드게임도 좋은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4. 자존감을 되찾아야 한다. 은퇴 후 가족 내에서 느끼는 소외감은 자존감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존재라는 생각에 빠지는 것은 관계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자존감은 본인이 스스로 되찾아야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문가의 조언.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지역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하며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지나치게 노력하지 마세요. 오히려 가족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편안한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5. 미리 준비된 은퇴와 준비되지 않은 은퇴의 차이.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준비뿐 아니라 가족 관계와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계획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은퇴 후 막막함과 고립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전에 가족과의 대화와 상의를 통해 은퇴 후의 역할과 계획을 정리하세요. 예를 들어, 은퇴 후에는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 라는 질문을 가족에게 던져보세요. 이러한 대화를 통해 가족 모두가 은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론. 가족이라는 가장 소중한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가족은 인생에서 가장 큰 울타리이자 은퇴 후 삶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하지만 이 울타리는 스스로 지키고 가꾸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저녁 식탁에서 오늘 하루는 어땠어? 라는 간단한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